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Uninformed Students, Student-Teacher Anomaly Detection with Discriminative Latent Embedd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CBPR 2020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의 목차를 따르겠습니다. 우선 Introduction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 Knowledge Distillation의 개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의 기본 개념은 저희 연구실의 김타경 석사과정의 이전 연구실 세미나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Knowledge Distillation은 티처 모델에서의 논리지를 증류시켜 스튜던트 모델로 가져와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에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이때 큰 모델의 아웃풋, 정확히는 소프트맥스 값을 해당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산 복잡도가 높고 무거운 티처 모델에서 모델의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는 디플로이먼트에 적합한 스튜던트 모델을 구축합니다. 또한 이전에 아노말리 디텍션에서 사용되었던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GAN과 VAE를 사용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GAN과 VAE를 사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할 경우 인풋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probability 분포에서의 이상치 정도를 고려하여 이상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아노말리 디텍션의 성능이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단순한 픽셀 단위의 비교, 재구축의 오류, 캘리브레이팅이 정확하지 않은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이상치 탐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버뷰부터 보시겠습니다. 본 논문의 스튜던트 티처 아노말리 디텍션의 본 목적은 이미지 아노말리들을 검출하기 위해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앙상블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노말리 디텍션을 피처 리그레션 프로블럼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비지도 학습 기반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아노말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로 스튜던트들을 학습한 후 밸리데이션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아노말리가 이미지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한 스튜던트 모델들은 정상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앱노멀한 이미지가 입력되면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height by, width by 채널의 크기를 갖는 입력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i개의 스튜던트들에서 각각 h by w by t 크기의 예측된 아웃풋 피처들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픽셀 단위의 아노말리 디텍션 및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구조와 연결되는 3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를 가져온 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매트릭 러닝, 디스크립터 컴팩티니스를 고려하여 티처 네트워크 T-햇을 구축합니다. 그 후 T-햇의 몇 가지 구조를 가져온 후 패스트댄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을 도입하여 최종 피처 네트워크 T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티처 네트워크에서 결과물로 도출된 디스크립터 픽처를 예측하게끔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앙상블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후 티처 네트워크에서 도출한 P by D 크기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여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학습이 완료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 픽셀별 이상치 정도를 도출합니다. 본 연구를 이루는 네트워크의 티처와 스튜던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티처 햇은 내추럴 이미지로 구성된 라지 데이터셋으로부터 프리트레인드 됩니다. 이는 인풋 이미지의 픽셀별 디스크리미티브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여 디스크립티브 피처 벡터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T-햇이 학습되면 T-햇의 컨볼루션 네트워크, 디코딩 레이어, 리키렐루를 가져와 패스트댄스 피처 익스트랙터 T를 이룹니다. 스튜던트의 경우 이는 티처와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지만 리셉티브 필드가 티처보다는 좁습니다. 스튜던트는 디스크립티브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리그레스 타겟을 도출하도록 학습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아노말리 딕테이션의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하나의 아웃풋 벡터 또는 헤블리 다운샘플드 된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티처 네트워크는 가능한 각 p/p 크기의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우선 티처 네트워크는 컨볼루션과 맥스풀링 레이어만을 사용하여 p/c의 이미지에서 p/p/d 크기의 임베딩 벡터를 도출하게끔 학습됩니다. 그 후 t-hat에서 semantically strong descriptor를 도출하기 위해 t-hat을 학습할 때 self-supervised 기반 학습 방식, 즉 매트릭 러닝과 knowledge distillation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 후 서로 중복되는 디스크립터가 없게 하는 로스 텀도 도입합니다. 이때 학습 패치 P는 이미지의 랜덤 크롭을 통해 구합니다. 그래서 t-hat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로스 펑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t은 5층의 컨볼루션 레이어 리퀴델루를 사용한 CNN이고, 그리고 t-hat을 학습할 때는 레진의 18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knowledge distillation loss, 그리고 metric learning loss, 그리고 compactness loss의 가중치를 두어 최종 손실함수를 구성합니다. 손실함수의 첫 번째 텀을 보시면 이는 powerful pre-trained network P에서 t-hat으로 knowledge를 디스틸하는 텀입니다. 이때 pre-trained network의 아웃풋과 t-hat으로 얻은 디스크립터의 decoded 버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되고, 디코더는 D차원의 t-hat의 결과물을 pre-trained network의 디스크립터와 동일한 차원을 갖도록 하는 디코더의 역할인 FCNN입니다. 손실함수의 두 번째 텀으로 매트릭 러닝이 사용되었습니다. 트리플렛 임베딩은 매트릭 러닝의 일종으로 pre-trained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을 때 self-supervised 방식으로 로컬 이미지 디스크립터를 학습하는 방법이고, 트리플렛 러닝을 사용하여 얻은 discriminative embeddings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넷의 데이터를 4p 플러스 1까지부터 16p까지의 width와 height로 이미지 사이즈를 변형한 후 사이즈가 p인 패치가 랜덤 로케이션에서 추출하여 t-hat을 학습하는데, 각 크롭트 패치 p마다 트리플렛 패치스 p 플러스 p-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p+는 p와 동일한 클래스로 분류되는 패치로서 루미넌스의 변형, 즉 밝기의 변형, 또는 마이너스 4분의 p-1부터 4분의 p-1만큼 이동하여 자르는 방법, 또는 표준 편차가 0.1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등 p에서 small translation만 가해집니다. 반면에 p-는 p와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는 패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고양이의 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패치인 p와 p+와 눈과 전혀 다른 코 부분의 패치 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렛 임베딩 중 p와 p+ 사이의 임베딩 차이는 최소한으로 p와 p- 또는 p+와 p-의 차이는 최대한으로 만드는 손실함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의 마지막 텀은 디스크립터 컴팩티디스에 관한 텀입니다. 이는 디스크립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최소화하여 컴팩티니스를 최대화하고 불필요한 리던던스를 제거하고 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손실함수의 텀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손실함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시다시피 p와 p+, p-의 트리플렛 임베딩을 활용하여 비슷한 부분의 패치들끼리는 가까이 임베딩 되도록, 서로 다른 패치들끼리는 멀리 임베딩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리던던스를 없애주고 있고,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를 인코딩하여 pre-trained 네트워크 P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knowledge distillation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t-hat에서 t-로의 네트워크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fast dense local feature extraction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각각의 패치, 즉 input of corner를 크로핑한 후 패치가 하나의 단위로 작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패치 베이스드 CNN은 동일한 CNN이 네이버링 또는 오버래핑한 패치들에 작용됩니다. 일반적인 CNN과 헷갈릴 수도 있지만 CNN은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커널이 그 안에서 움직이며 컨볼루션 연산을 하지만 패치 베이스드 CNN은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자른 후 그 패치를 각각의 독립적인 입력으로 대입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네이버링 CNN을 계산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리던던시 없이 하나의 결과로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픽셀에 적용되는 패치 베이스드 CNN의 경우 많은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쓰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와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Fast Dense Local Feature Extraction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이미지 i의 각각의 패치들을 CNN에 적용하는 CP 대신 모든 패치 px, y를 한 번에 적용하는 ci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IH, IW의 크기를 갖는 이미지 안에 있는 PW, PH 크기의 패치들을 한 번에 PX, Y로 취급하여 CI에 태우는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IH by IW by K의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기존의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풀링의 핵심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파란색 풀링을 사용하는 패치들과 초록색 풀링을 사용하는 패치들을 쉐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 by S, 아래 그림에서는 총 2 by 2, 그렇게 총 4개의 서로 다른 풀링 시츄에이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단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노, 초, 빨, 파란색 이렇게 총 4개의 풀링 시츄에이션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Fast Dense Local Feature Extraction은 다른 풀링 아웃풋을 엑스트라 아웃풋 디멘션에 스태킹합니다. 서로 다른 풀링 아웃풋인 채널은 이로써 서로 독립적인 샘플들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계산이 사라지며 더욱 빠른 성능을 내고 스태킹함으로써 덴스하다고 하여 Fast Dense Local Feature Extraction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멀티 풀링 레이어를 통해 왼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아웃풋 W를 도출합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각 위치를 고려하여 언머핑을 진행하여 IH by IW 크기를 갖는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그렇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 T-햇에서 학습된 5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디코딩 레이어를 가져오되 3층의 멀티 맥스 풀링 레이어와 3층의 언머핑 레이어를 도입하여 패스트하고 덴스한 픽처 익스트랙터 T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티처와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M개의 Randomly Initialized Student Network, SI, 여기서 I는 1부터 M까지이고 SI의 앙상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튜던트로부터 중심이 R,C에 위치한 패치 P, R,C에 대해 리그레션 타겟의 Predictive Distribution, 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후 모든 스튜던트를 고려한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 모델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구한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으로부터 티처스 디스크립터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합니다. 스튜던트와 티처가 다른 점은 스튜던트는 리셉티브 필드를 P by P로 줄여 티처보다는 경량화되었고 패치들로 크로핑하는 과정 없이 보다 덴스한 프리딕션을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는 전부 아노말리 프리한 트레이닝 데이터로 티처의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학습됩니다. 이는 아래의 손실 함수에서 볼 수 있듯이 i번째 스튜던트에서 만들어진 R,C 위치에 노멀라이즈 된 예측값과 그에 상응하는 위치의 티처의 디스크립터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에서 보시다시피 베리언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아노말리 스코어는 리그레션 에러와 언서티티 에러를 표준화하여 표현합니다. 아노말리 스코어를 위 두 그림으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인 정상 데이터일수록 레시듀얼 에러를 나타내는 선이 짧고 베리언스를 표현하는 원이 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인 비정상 데이터일수록 그 선이 길고 원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노말리 스코어의 분포상에서도 정상 데이터가 비정상 데이터보다 낮은 점수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상에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모델들의 문제점은 이미지에서 극소의 부분에 이상치가 존재한다면 비정상적인 특징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해결하려고 다운샘플링을 하여도 해상도에 문제가 발생하며 엣지 부분들이 흐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트레이닝 멀티플 스튜던트 티처 앙상블 페어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극소 부분의 이상치를 정확하게 탐지함과 동시에 해상도를 같이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스케일마다 인풋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아노말리 맵이 계산되고 총 4개의 페어가 존재할 때 노멀라이즈드 아노말리 스코어는 이를 평균 내어 아래 식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단계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멍이 있는 헤이즐넛 이미지의 정상 패치와 비정상 패치를 서로 다른 스케일로 크로핑합니다. 이를 티처와 3개의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대입하였을 때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정상적인 부분은 3개의 스튜던트 프리딕션들이 평균과 티처 디스크립터의 차이인 굵은 선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베리언스의 크기도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멍이 있는 비정상적인 부분은 3개의 프리딕션의 평균과 티처 디스크립터의 차이가 굵은 선의 길이가 길고 베리언스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아노말리 맵에서도 구멍이 있는 부분에서 리그레션 에러와 베리언스가 크게 나왔고 이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했을 때 올바르게 구멍인 아노말리 부분을 세그멘트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입니다. 우선 실험의 목적은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과 같이 스크래치부터 레프레젠테이티브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립티브 인베딩을 프라이어 널리지로 사용하였을 때 얼마나 이상치 탐지 성능이 향상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선 메인 실험을 보여드리기 앞서 엠니스트와 시파10으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엠니스트 시파10 데이터셋은 단일 클래스만을 학습한 후 다른 클래스들은 아노말리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5개의 스튜던트들 패치 사이즈는 33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패치 사이즈 네트워크 T-hat 그리고 S-hat을 통과한 후 싱글 피처 벡터를 결과값으로 하였고 티처의 로스 펑션을 각 로스의 웨이트를 다르게 주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표에서 체크 표시에 따라 각 실험에 대한 어떤 러스텀이 작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성능 지표는 AROC입니다. 실험 결과 hours, 즉 해당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AROC를 보였습니다. 또한 디스크립터의 컴팩트니스를 손실함수에 고려한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했지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매트릭 러닝의 기여는 이 결과로 보이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엠니스트의 10개 클래스에 대해서 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엠니스트에서도 hours 모델이 높은 AROC를 보였습니다. 또 디스크립터의 컴팩트니스 디스크립터의 컴팩트니스를 손실함수에 고려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매트릭 러닝의 기여는 위 결과로도 보이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파10의 10개 클래스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이 데이터셋에서는 hours 모델과 1xn의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AROC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터의 컴팩트니스를 손실함수에 고려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했고 이 결과에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 러닝의 기여는 위 결과로 보이기에도 여전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메인 실험의 성능 지표는 PRO 커브의 아래의 영역을 정교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256x256으로 줌하고 스튜던트는 3개, 패치 사이즈는 65x65로 설정하였고 티처 네트워크 로스 펑션의 웨이트들은 엠니스트와 시퍼텐의 최고 성능을 도출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과 컴팩트니스의 웨이트는 1로 그리고 매트릭 러닝의 웨이트는 0으로 두었습니다.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티처의 아웃풋 디스크립터로 바로 분류기가 학습되어 스턴트로 트랜스퍼 러닝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MVTex라는 데이터로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에 유용한 데이터셋이고 헤이즐넛, 알약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체 및 질감상의 흠집과 같은 이상치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입니다. PRO 값은 다음 시계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계 분모 부분은 이미지 I의 K 물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픽셀을 뜻하고 분자는 이것과 부정상적으로 예측된 부분의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PRO 값은 비정상적으로 예측할 때 threshold가 적용되지만 여러 threshold를 적용하여 에리어 언저 PRO 커브의 값을 구하고 이는 threshold independent한 성능 지표입니다. 위 실험에서는 여러 threshold로 PRO 밸류를 계산한 후 false positive rate가 30이 되기 전에 threshold의 무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실험 결과 티처 아웃풋인 디스크립터를 바로 오토인코더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또는 SSIM 오토인코더, 아노겐, CNN 피처 딕셔너리에 태우는 것은 모두 비슷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워스 모델이 가장 큰 PRO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escriptive Embedding을 Prior Knowledge로 사용하는 것이 Representatives,를 Learning from Scratch 하는 것보다 이상치 탐지에 더욱 월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MVTech 데이터셋에서의 아노말리 맵을 보시겠습니다. 각 결과의 top row는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인풋 이미지, 중간 로우는 결함이 있는 부분, 즉 그라운드 트루스를 표시한 것이고 마지막 로우는 모델로부터 도출한 아노말리 스코어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데이터셋의 여러 텍스트 파일들, 그리고 물체들에서 존재하는 작은 결함들까지 모두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그리고 멀티 스케일로 한 결과입니다. 버틀과 케이블의 경우 더 넓은 larger receptive field가 이상치 탐지 성능이 높고 우드와 투스브러쉬의 경우 smaller receptive field가 이상치 탐지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 스케일의 receptive field를 고려하는 것이 성능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